한 번만 더 다시 얘기하고 갈게요. 확률 변수라 함은 표본 공간에다가 실수를 대응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숫자 1, 2, 3, 4, 5, 6 또는 사람들의 키가 뭐 180부터 190까지 70부터 180까지 이런 값들을 우리는 확률 변수라 그러고 각각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보는 게 확률 분포 또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하나씩 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x가 1, 2, 3, 4 이렇게 있겠고 p x는 x. 자, 제가 좀 전에 이렇게 표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걸로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애초에 이게 무슨 말이냐? x가 1일 때, 이 확률 변수가 1일 때, 그때의 확률이 뭐라는 거냐면 8분의 1이라는 소리겠고요. x가 1일 때의 확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x가 1일 때의 확률이 8분의 1. 그 다음에 x가 2일 때의 확률은 a. x가 3일 때의 확률은 2분의 a. x가 4일 때 확률은 4분의 1. 그리고 합계는 여러분 안 써져 있어도 당연히 1입니다. 합계는 안 써져 있어도 1이어야 돼. 전체 모든 경우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확률 분포가 뭔지 몰라도 풀 수 있겠죠. 그냥 더한 게 1이래잖아. 그치? 사실 이게 안 써져 있어도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합계 1인 거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 확률들을 모두 합쳤을 때 더한 게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8분의 3 더하기 2분의 3a가 1이다. 요거 푸시면 이제 a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이 확률 변수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는데 잘 봐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p x는 x, 얘가 ax라고 돼 있거든. 내가 이거 풀어볼게. 자,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애초에 지금 상황 자체가 제가 첫 번째로 이거 얘기했었지. 이게 되게 중요해. 얘가 이산확률 변수냐 연속 확률 변수냐, 즉 이게 하나하나 값들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거냐 아니면 연속적인 값들이 정해져 있는 거냐, 그걸 먼저 보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x가 1, 2, 3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애초에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얘는 애초에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닌 거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x, p 이렇게 간략하게 쓸게요. x가 될 수 있는 값은 1, 2, 3이겠고 그럼 밑에 확률 p가 될 수 있는 값은 a, 2a, 3a 이렇게 되겠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 3개 더해서 당연히 1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6a는 1이다. 이지하죠? 앞부분은 그냥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는 완전 처음 보는 거라 제가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그럼 그래도 조금 어려운 거 해보긴 해야겠죠? 3번 문제 요거 한번 해볼까? 3번. 이거 저희 수혈을 할 때 많이 보신, 진짜 뭔 소린지 알겠어? 대충 일단 느낌은 하면서 계속 반복할 거니까 모르겠으면 얘기하세요. 알겠죠? 네.
자, 대부분의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확률 질량 함수에서의 미지수를 구하는 방식은 대부분이 합계가 1임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x죠. x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겠나? 이거 기억나시나?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시나? x가 1부터 10까지 x분의 k 빼기 x 플러스 1분의 k 이렇게 수열 때 하던 거, 그죠? 수열 때 하던 거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계산해 주시면은 앞에 거 하나 남고 마지막 거 하나 이렇게 남겠죠. 하나하나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얘 값이 11분의 10k가 1이다. 그럼 k값 나오겠고, k값 나오시면 px는 2 계산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나머지 값들도 다 계산 그냥 하는 내용들이에요. 계산하는 내용들이니까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문제만 한번 해볼까? 이것도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마지막 연습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뜻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겠나? px가 애초에 a분의 5 빼기 x라고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확률 여기서도 자 똑같습니다. 이산변수, 이산확률 변수인 거 체크하시고 이산확률 변수니까 하나하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 다 더해가지고 1이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1, 2, 3, 4 더하면은 10이니까 a는 10 이겠다 맞나? 그쵸? 그 상황에서 얘를 구해야 돼.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는 생겨먹은 건 우리 연속확률 변수처럼 생겼지만 어차피 이게 이산확률 변수니까 얘는 사실 이겁니다. px는 2랑 px는 3을 더하는 거.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산확률 변수냐 연속확률 변수냐를 잘 따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값이 그냥 따로따로 더하라는 소린지 그냥 그 구간 전체 범위 전체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린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겠네요. 계산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기본적인 이산확률 변수의 계산 방법입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언제나 그 다 더한 게 1임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 연속확률 변수로. 연속확률 변수까지는 아니긴 한데 이거 할까 말까 할래 말래
안 할래? 그럼 하자.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어쨌든 이건 결국 확률 계산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그 확률 계산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으셔야 되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게 어려운 건 안 나올 거예요. 절대로. 자, 한번 볼게요. 지금 흰 공 4개랑 검은 공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꺼낸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답니다. 검은 공의 개수. 근데 애초에 지금 공을 3개 꺼내니까 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 이렇게 4종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걸 구하래. P. 물론 저는 다 구해보긴 할 겁니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아질 확률. 자, 여러분 얘는 뭐 구하시면 되냐? 이거 구하면 되는 거 맞나? 1 빼기 P 맞나? 그러니까 0이랑 1이랑 2를 셋 다 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냥 X가 3일 때만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들이 모두 여기 포함되는 거니까 그냥 1에서 요 경우만 빼주시면 되긴 하겠죠. 물론 그것만 계산하면 되긴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만 계산하세요. 하지만 나는 연습이니까 저 표 한번 보여줄게. 자, 어떻게 되냐. 총 10개 공이 있고요. 좀 길게 써야 되겠다. 10개 공이 있고요. 자, 검은 공이 0개 나왔다는 건 10개 공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검은 공이 0개 나왔다는 건 흰 공만 3개 뽑았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나? 10개 공 중에서 3개를 뽑는데 그 중에서 검은 공이 0개 나왔다는 건 흰 공만 3개 나온 거니까 이렇게 뽑는 경우가 될 겁니다. 구분 안 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검은 공이 1개인 경우는 10C3 곱하기 4개 중에 2개 6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냥 확률 계산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검은 공이 2개 나오는 경우는 10C3분의 4C1 6C2 그 다음에 검은 공 3개 나오는 경우가 마지막으로 저렇게 된다는 거. 이거 답지랑 책이랑 같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처음으로 모두 다 왔습니다. 처음으로 8명이 다 왔어요. 행복하다. 어쨌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계산을 하시면 그냥 끝인 거야. 알겠지? 그냥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제 계산은 그냥 여러분들은 요것만 하세요. 요거 계산해가지고 그냥 1에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이산 확률 변수의 계산 방법. 자, 이산 확률 변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또 지금 온 친구도 있으니까. 이산 확률 변수라 함은 이렇게 각각의 상황들이 셀 수 있는 상황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예를 들게.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수, 요런 애들을 이렇게 각각의 변수로 두었을 때 걔네들이 가질 수 있는 확률 값들을 나타내는 걸 이산 확률 변수라 그럽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걔네들에 대해서 그냥 확률 계산하시고 더해서 뭐 1 돼야 된다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면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11번을 한번 해볼게요. 10번은 너무 쉬우니까 아까 했던 거이기도 하고. 자, 연속 확률 변수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키, 여러분이 예전에 하셨던 거 이거 막 이렇게 했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100 이런 거 있잖아요. 160에서 뭐 170 이 활동 기억나죠? 옛날에 170에서 뭐 180 해가지고 뭐 사람 총 500명인데 여기 뭐 100명 있고 여기 200명 있고 막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얘를 뭐 상대도수 분포표로 나타내면은 얘가 뭐 0.29, 0.49 막 이런 거 했었단 말이지.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걸 그냥 완전히 연속적인 함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키 또는 사람의 몸무게 아니면 뭐 어디까지의 길이, 넓이 이런 것처럼 연속적인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확률 자체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70에서 180 사이일 확률, 얘를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는 보통 확률 밀도 함수 fx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요런 함수일 때 이 확률 자체를 애초에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170부터 180까지 여기에 있는 이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정의합니다. 애초에 확률이 넓이에요.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중요한 게 확률이 그냥 넓이가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확률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 볼게요. 안 지우고 가야겠다. 자, x가 갖는 범위가 0부터 2까지이다. 자, 상수 k에 대하여 8k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의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이 함수 fx,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얘가 바로 fx거든. 얘. 뭐 얘는 뭐 당연히 미분 뭐 이런 연속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미분이고 연속이고 다 필요 없어. 얘가 가지는 유일한 조건 두 가지가 딱 이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거. 0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돼.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넓이로서 정의가 돼요. 넓이는 이게 참 애매한데 적분으로서 정의가 됩니다. 애초에 적분으로 넓이를 정의하거든. 근데 적분이 양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애초에 확률이 음수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려면 이 함수 자체가 음수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양수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전체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범위에 대한 넓이는 당연히 1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 넓이 자체가 1이 돼야 되겠다. 요거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전체 부분의 넓이가 1이라는 소리인 거니까
좀 야무지게 풀 수 있는 방법 있나? 있긴 한데 그냥 넓이 구하겠습니다. 있긴 한데 그냥 넓이 구할게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시면은 이렇게 둘로 나눠서 구하면 되겠죠? 둘로 나눠서 구하면 4분의 1 더하기 나머지 사다리꼴 이렇게 나눠가지고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K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K 구하시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왜 넓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사실 있잖아, 그 놀랍게도 함수가 먼저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당연한 게 애초에 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는 확률이라는 게 먼저 있거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키를 얘기를 할게요. 키가 예를 들어 170에서 180 이거야. 그럼 요 녀석의 확률이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1이고 P 160에서 뭐 170 얘가 뭐 2분의 1이고 막 이렇게 있다고 쳐봐잉. 그러면은 얘네들의 저 함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확률에 대한 함수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통계학자들이 이 확률에 대한 함수를 먼저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저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냐? 얘를 적분을 해서 구하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애초에 정의 자체를 넓이로 하는 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정의예요, 정의.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한 게 애초에 확률이라는 걸 연속적인 확률을 표현할 방법이 되게 애매한 거야. 되게 애매하거든? 그냥 이 함수 값으로 표현하자니 생각보다 이게 제약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은 특정 구간부터 구간까지를 구할 때 그 확률 값을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야. 확률 이걸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하나 빼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함수 값 자체를 빼서 생각을 해야 돼. 적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뭔 소린지 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얘네들을 그냥 넓이로 정의를 한 거지. 예를 들어서 170부터 180까지의 넓이가 뭐 4분의 1이 되도록 하고 160부터 170까지의 넓이는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함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확률에 대한 함수를 구한 다음에 걔를 적분을 해서 예를 들어 얘를 만든 거야.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만약에 특정 이제 확률 변수가 있는데 확률이 다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 그럴 수가 있겠죠. x의 범위가 0부터 5까지야. 근데 이때 각 모든 사건들의 모든 경우들의 확률이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경우의 확률이 다 똑같아. 그러면은 그 각 확률들은 얼마가 될 거냐면은 wait a minute.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P 각 경우에 대한 확률들이 다 똑같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A라고 할게. A.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겠나? 모든 상황에 대한 확률이 다 똑같다면 그 함수는 요게 될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럼 얘를 만들어내는 함수가 뭐겠냐? 즉 넓이가 0부터 a까지의 넓이가 요게 되는 함수가 뭐겠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거든요? 여기가 5분의 1? 이렇게 잡아버리면 0부터 a까지 어떻게 내가 확률을 정하더라도 5분의 1 a가 나오잖아. 그러면서 5까지 가면은 전체 확률이 1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때 있잖아. 각 확률값에 대한 함수는 뭐가 되냐면 그냥 0이 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얘를 적분을 해주면 상수함수가 나오거든? 0을 적분하면 상수함수가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얘를 만들어내는 거야. 왜냐면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확률값이 똑같다고 하니까 확률 증가량이 0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결국은 그 증가량에 대한 얘기예요. 확률 증가량이 0이란 말이야. 이 값이 변하더라도 확률 증가량은 아예 없어요. 모든 경우가 지금 똑같은 경우니까. 그럼 확률 증가량이 0이 된다는 소리겠고, 그럼 얘를 적분을 해서 구하는 게 요 상수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올라갈수록 확률이 완전 일정하게 올라간다면 걔를 적분했을 때는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 대학 과정에서 확률과 통계 개념이긴 합니다. 그때는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 확률이 되는 그 함수 자체를 구해서 걔를 적분해가지고 이걸 구하고 다시 한번 넓이를 구해서 확률 값을 구하고 이런 걸 하긴 해요. 근데 이게 고등 단계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정의 자체가 그냥 이 뜻 자체를 정한 게 넓이로 정하는 거야. 애초에. 정의 자체가 넓이입니다. 정의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여야 되긴 해. 사실.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이렇게 넓이로 정의했을 때 그 통계학자들이 봤을 때 그 유리한 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한 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가지고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자. 문제의 구조들은 전부 똑같습니다. 나와 있는 미지수 하나 구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구간의 넓이 구하시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13번 문제 요거 한번 해볼까? 아니야, 요거까지 나랑 같이 하자. 나랑 같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문제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저거 둘 중에 하나 체크 먼저 하셔야 되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fx는 1 빼기 ax다. 그러면서 얘가 1부터 x가 3까지. 자, 여기서만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된 구간도 잘 보셔야 돼. 봐야 될 게 좀 많아요. 조금 헷갈리긴 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한다면 1 빼기 ax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자, 얘가 절대로 x축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여기서 이 함수가 1부터 3까지만 정의되어 있으니까 안 헷갈리게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여기는 아예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아예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자, 1부터 3까지 똑같은 거 하는 거야. 여기서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 요만큼의 넓이 S가 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1 빼기 3a, 여기는 1, 1 빼기 a. 그래서 요거 넓이 구하셔서 1 된다 이용하시면 a 값 나옵니다. 2분의 1, 2,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2 빼기 4a, 2 빼기 4a가 1이다. 그러면은 4a가 1이니까 a는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뭔 말인지 아시겠나? 이거 이 아랫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야. 1부터 3까지라고 하니까 1부터 3까지의 넓이 구해서 그 넓이가 전체 확률이니까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구하신 다음에 구하라는 건 p,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건 또다시 1부터 2까지 여기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넓이 구하는 방법 똑같아요. 똑같이 사다리꼴, 웬만하면 사다리꼴 나올 겁니다. 직선 가지고 와서.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 끝이다.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14번 문제 요거 연습 한번 해보시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똑같아요. 얘도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넓이 S를 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즉 0부터 1까지 넓이를 구해보시면은, S는 2분의 1 곱하기 C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C. 지겹다, 그쵸? 똑같은 것만 계속해, 사실. 여기서는 계속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계산을 하시면은 C가 4분의 3이 나오네요. C가 4분의 3이 되겠고, 자, 요거 이용해가지고, 이거, P. 절대값 X 빼기 0.2가 0.3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풀어주시면, 물론 X가 음수인 부분도 이 식에서 나오기는 해요. 식에서 X가 음수인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애초에 이 X는 0부터 1까지만 정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 정의역 자체가 0부터 1까지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 구하라는 거냐면 그냥 0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0.5까지 요거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또 하시면 됩니다. 0부터 0.5까지 0부터 0.5까지 여기 넓이 구하시면 그게 요거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조금 특이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제가 풀게요. 자, 확통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그냥 뭔 소린지 잘 모르겠는 게 어려워.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뭔 소린지 잘 모르겠거든?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자, XY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라고 한다. 자, 이때 fx는 b고요. gx는 특이합니다. gx가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넓이로서 확률을 정의하는 거. 그래서 적분을 활용한다는 게 이 소리긴 해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부터 A까지. 자, 첫 번째 조건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 fx가 b래. fx가 b. 그 말은 fx는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거든. 맞겠나?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얘가 fx가 되겠죠. a 맞지? 그럼 첫 번째 조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조건 뭐냐? 요거 있습니다. 이거 맞겠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x가 문제인데, gx가 뭐라고 되어 있냐? 0부터 x까지 요 녀석의 확률 값을 봐봐. 얘의 확률 값을 확률 밀도 함수로 갖는 거야. 얘의 확률 값이 밀도 함수인 거예요. 얘를 한번 구해볼게. 이거를 직접 구해보시면 0부터 여기 x까지 예를 들어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거든. 그럼 얘는 혹시 이게 되는 거 맞겠나? 0부터 x까지 요 녀석의 확률이야. 이 x라는 이 변수의 확률이거든. 자, 변수도 잘 보셔야 돼. 0부터 x까지 확률 변수 x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넓이 구하라는 소리인 거잖아. 맞나?
그럼 이 넓이는 bx잖아. 얘가 뭐가 된다고? 이 녀석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 저걸 적분은 그런 느낌이죠. 사실상 여기서는 이게 상수함수니까 원래,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게 원래는 여기서, 그러니까 진짜 얘가 2차 함수 3차 함수가 나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적분해서 구하라고 옛날에는 나왔어요. 물론 학교에 따라 내신에는 나올 수도 있겠죠. 적분 후에 이걸 만약에 배운다면 당연히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애초에 이 교육과정 자체가 적분과는 관련 없이 나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냥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경우만 나올 겁니다. 원래는 이제 적분으로 나온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사실 사각형의 넓이 이용하시면 여기가 이제 높이가 b고 아래 길이가 밑변이 x니까 그냥 bx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가 말한 대로 적분이 맞긴 하죠. 곤란하죠, 좀. 적분으로 나오면 곤란하겠지, 많이.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거 되게 생각 잘해야 돼. 함수가 확률 값인 거야. y의 함수가 x의 확률 값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는가? gx의 그래프는 지울게,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맞겠나? a, ab.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되게 헷갈려, 진짜로.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립니다. 이 헷갈리는 걸 잘 하셔야 돼. 되게 이상하죠? 그럼 여기서 또다시 조건 하나 더 얻죠. 무슨 조건을 얻으실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도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애초에 이 gx라는 애도 어떤 함수의 확률 밀도 함수였거든? 어떤 함수의 확률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0부터 A까지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0부터 A까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이 1이 나오셔야 합니다. 이해되겠나, 무슨 말인지? 삼각형의 넓이도 1이어야 돼요. 둘 다 1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값이 A가 2가 나오고요. B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한 방에 생각하려면, 잘 보세요. 그림으로 한 방에 생각하려면 요 아랫부분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같아야 되겠지. 맞나? 그럼 B가 AB의 중점이라는 거 맞겠나? 맞아요? 그럼 A는 2죠. B가 AB의 중점이니까. 얘가 얘의 2배라는 거잖아. 그럼 A는 2, B는 2분의 1 바로 나옵니다. 뭔 말을? 요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도 볼 수 있으면 좋긴 해. 여기 사각형 넓이도 1이고 삼각형 넓이도 1이니까 여기랑 여기 넓이가 같아야 된다. 그 말은 얘가 얘의 중점이다. 그러려면 A는 당연히 2가 돼서 2B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요것 때문에 B가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A랑 B를 구했으니까 마무리로 요거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0부터 C까지 넓이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C 구하시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gx가 2분의 1x인 거니까 gx가 2분의 1x니까 0부터 c까지 넓이 구하시면 여기서 c라는 포인트가 있을 때 얘는 c, bc가 2분의 c, 그래서 4분의 1 c제곱이 2분의 1이다. 넓이 구하는 거예요. 삼각형 넓이. C랑 높이가 2분의 1C인 거.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C, 2분의 1C. 그래서 4분의 1 C제곱이 2분의 1이다. C는
느낌인지 아시겠나? 여기서 이렇게 함수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헷갈립니다. 많이 복잡해요. 굉장히 차근차근 하나씩 좀 하시기는 해야 됩니다. 질문 있나 혹시? 자, 괜찮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도 매우 괜찮은 문제거든요. 매우 좋은 문제거든. 근데 요거는 제가 오늘 풀진 않겠습니다. 그냥 오늘 풀진 않겠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려면 풀어보세요. 되게 좋은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나는 그건 안 하고 20번 문제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자, 0x4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밀도 함수가 fx일 때,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많이 보신 거죠. f2 빼기 x와 f2 플러스 x가 같다. 자, 이 말이 뭔 소리냐면 fx는 x는 2에 대해 대칭이다. 이 말 맞나? 2차 함수에서 많이 보시던 거 맞나? 2라는 값에 대해서 왼쪽으로 x만큼 가든 오른쪽으로 x만큼 가든 그냥 값이 똑같다는 소리잖아, 이게. 그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 fx가 애초에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말입니다. 얘가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 치면 반대편도 이렇게 생겼다는 거겠죠. 0부터 4까지인데 너무 많이 갔네.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겠지. 그냥 왼쪽 오른쪽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선대칭.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 0부터 1까지 확률이 6분의 1이랍니다 0부터 1까지. 자, 여기가 얼마라는, 아이고 괜히 색칠했네. 여기 넓이가 얼마라는 소리냐면 6분의 1이라는 소리거든. 여기가 6분의 1. 그럼 여기 이렇게 딱 잘랐을 때 똑같이 여기 1이죠. 여기 2고요 3이고 여기 4입니다. 여기도 6분의 1인 거 맞겠죠. 그럼 여기는 6분의 2인 거 맞겠나? 대칭이잖아. 중앙에 대해 대칭이니까 확률을 잘 보세요, 여러분. 확률은 넓이입니다, 넓이. 넓이인데 2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그럼 왼쪽, 오른쪽 0.5, 0.5씩 가져갔어야 되겠죠, 무조건.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0.5씩 가져갔어야 됐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서 얘가 6분의 1이라면 나머지 부분이 6분의 2였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부터 3까지 넓이는 6분의 2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게 이제 대칭성 활용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 특히나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넓이란 말이야, 넓이. 이 확률이 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이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진짜 뭐 당연히 대부분이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 넓이들을 이렇게 직접 표현하시면서 하나하나 나타내시면은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22번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맞췄다가 이산확률 변수 기대값과 표준편차 요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래? 트라이.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이게 연속 확률 변수가 생각보다 머리가 좀 아파요. 생각보다 이게 복잡하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 뜻 자체를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다른 거보다 계산은 그냥 하면 돼. 넓이 뭐 구하면 되지. 근데 다른 거보다 이게 뭔 소린가 싶어. 그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언제나 가장 기본적인 걸 생각을 하는 거야. P, X가 X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 A 곱하기 3 빼기 X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무조건 뭐부터 하셔야 돼? 전체 확률이 1인 거 이거 이용하셔야 되잖아. 언제나 그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럼 전체 확률이 1인 걸 이용하려면 X가 뭐여야 되겠냐? 이거여야 되겠죠. 0. 이거 맞나? 애초에 이 범위 자체가 구간 0부터 3까지거든? 구간 자체가 0에서 3까지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x에 0이 들어가주면 0부터 3까지 이 확률을 구한 값이 이게 될 거거든. 이게 1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다가 x에 0 넣은 거야. 얘는 사실 뭐냐면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0부터 x까지 확률을 구하는 걸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x부터 3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어쨌든 전체 확률이 전체 모든 확률이 1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럼 x가 0이면 그때 값이 1이어야 되겠구만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얘가 1 빼기 3분의 1 x거든. 그럼 얘 확률 밀도 함수 fx 어떻게 생겼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놀랍게도. 자, 의미를 생각해봐. 얘 뭐냐면 x부터 3까지의 넓이가 1 빼기 3분의 1x라는 거거든. x부터 3까지의 넓이가 1 빼기 3분의 1x다. 그 말은 얘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 P 0부터 x까지의 넓이는 1 빼기 좀 정확하게 쓸까? 이렇게 P 자,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 연속 확률 변수는 언제나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맞겠나? 지금 전체 범위가 0부터 3까지거든? 전체 범위가 0부터 3까지야. 그럼 0부터 x까지의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x부터 3까지의 확률을 뺀 게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인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3분의 1x라는 소리거든? 0부터 x까지의 확률이 3분의 1x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0부터 x까지 이 함수 fx에 대한 아랫부분의 넓이가 또는 적분값이
3분의 1x라는 소리거든. 그럼 fx는 뭐였겠냐? 애초에 이렇게 생겼어야 했다는 거지. 이해됐나 뭔 소린지? 되게 특이하죠? 상황이 되게 이상해. 확률은 되게 이상해요, 진짜로. 전에도 얘기했잖아. 이상하다니까. 되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물론 뭐 이 그래프를 안 그리셔도 당연히 문제는 풀 수 있긴 해요. 그래프가 굳이 필요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하라는 게 뭐야? P, X가 0에서부터 A까지니까 요따 A 넣으라는 소리겠다. 그쵸? 0부터 A까지의 넓이 구하라는 소리니까 1에서 A부터 3까지의 확률 빼주시면 된다. 그게 여기다 A 넣는 거라는 소리겠고, 여러분 참고로 여기는 지금 이게 등호가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등호가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차피 여기서의 확률은 0이야. 그러니까 더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얘는 이거겠나 그러면? 이게 맞냐? 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되게 이상하지? 확률이 되게 이상해요, 진짜로.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평균 분산으로 넘어갈게요.